372 동쪽 방향 하마로 보인다. 몇 프로? 체형, 키 90% 이상. 좋았어. 타조 앵무새 372C에서 개봉과 동시에 벌써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몰이 중인 가장 뜨거운 영화. 군인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총을 들고 주차장을 포위를 한 거예요. 어떡해. 지도, 무전 2호선 5번 간 편성번호 2447. 그 기지창에서 찍고 있는데 그 열차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편성번호 2447번 열차. 그런 얘기 하지 마. 소름 돋아 막 그래. 따라먹기만 하는 거야. 감시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되시죠? 학교 선후배 관계입니다. 아니, 어떤 분이 선배님이신지. 제가 선배님. 네, 제가 나이는 더 들어 보이는데. 굳이 저는 그런 얘기하면 그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는 약간 두 분이서 티격태격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약간 첩보로 들었거든요. 김병석 감독님이 갑자기 촬영장을 박차고 나가버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등포의 유흥가에서 촬영을 했어요. 저는 이제 계속 라이브한 시선들을 위해서 이제 그 카메라에 스테디캠에 걸리지 않는 범위에서 이제 계속 도둑 촬영을 하듯이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왜 속상해서 그래서 제가 딱 달려가는데 진짜 완전 흥분된 표정으로 이 작은 눈이 이렇게 내가 찍은 거 쓰레기야 그러면서 카메라를 집어 던지고 간 거예요. 잘라버릴까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아니 같은 감독이 충분히 생각을 사과하고요. 꽃돼지 상황 보고. 시장 골목을 걷고 있습니다. 확인 들어갑니다. 맞은편 골목에 앵무새와 타조 30m 거리. 20m, 10m, 5m. 확인 불가. 사실 장르 영화가 이렇게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감시자들을 보면서 많은 관객들이 신선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일단 경찰들이 주인공인 영화가 나올 때는 그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독불장군이고 혼자 사건을 해결하면서 이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많았거든요. 강철중처럼. 근데 이제 이 영화는 그렇지 않고 그 협업과 팀플레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관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는 볼거리였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추격극이기 때문에 이 동선에 따라 나오는 재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서울의 이 거대한 빌딩 이면의 이 골목들에서 이 움직임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 여기에 좀 더 비주얼적인 게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동물들 모양으로 한 체스를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더해지면서 이제 동물원 개장이라는 대사가 생기게 되고 그게 더 팀플레이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짝짝 붙는 느낌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네. 신입. 눈빛 봐라. 빠져가지고 오늘 아주 신고식 제대로 해볼래? 뱃살? 네? 동아리냐 임마 신고요. 배우들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좋은 팀플레이가 극중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현장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어떠셨어요? 각자의 자기 역할에 어울리는 그 현장 분위기를 또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뭐 우성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옥상에서 감시하는 것처럼 저희 스태프들을 멀리서 감시하고 멀리서 경우 선배님은 저희 스태프들 한가운데서 투덜투덜 하시다가도 또 동물적인 모습을 볼 때도 계시고 사실은 상상도 못한 캐스팅이었거든요. 저로서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는 와중에. 근데 우정 선배는 시나리오를 그냥 모니터 차원에서 보셨다가 그랬다가 그냥 자기가 하겠다라고 그냥 하늘에서 강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구 선배님이 이 두 사람이 하고 그러니까 제작사에 대한 또 믿음이 있으셨어요, 경구 선배님. 저에 대한 믿음은 없으셨는데. 정말요? 그런 약간 운명 같은 거짓말 같은 운명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되려니까 이제 다 되는군요. 그리고 제일 어떻게 보면 신기한 거는 이제 저희 새 배우가 이제 지하철신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실제 열차의 편성 번호가 2447번인데 그래서 저희 스크립트와 그걸 메모를 해놨다가 그걸로 계속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신정 촬영기지라는 곳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 열차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편성번호 2447번 열차 옆에 서 있더라고요. 귀를 막 막으시면서 그런 얘기하지 마. 소름 돋아 막 그러시고. 촬영 현장마다 이런 괴담들이 있죠. 이야, 2,400만 이상의 관객을 그런 걸 바라지 마세요. 사실 영화를 보면서 여러 번의 추격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서서문 고가에서 촬영할 때 군대가 출동했던 얘기는 이게 뭐예요? 그게 저희가 이 플라잉 캠을 많이 썼거든요. 레이더에 걸린 거예요. 요만한 헬기가 진짜. 군 레이더에? 네, 그래가지고 총을 들고 주차장을 포위를 한 거예요. 저희 차들이 있는. 그래가지고 밴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각종 미술 소품이 있잖아요. 지도, 무전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이
군인분들이 깜짝 놀란 거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PD님이 끌려가셔가지고. 네. 우리나라 기술 굉장한 거군요. 그 작은. 이야. 그렇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국토 방위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감시들이 다시 한번. 멋진 장면들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인상적인 장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 최근 한국 영화에서 액션이 등장할 때 제일 멋있는 장면은 건물 안에서 바깥으로 뛰어나올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떠오르는 아저씨부터 이제 아저씨 있었죠. 그다음에 내가 살인범이다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고요. 이 영화에서도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게 당연히 찍혀 있어요. 어떻게 해도 비교가 될 터이고 네. 차별화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네. 그럼 이 두 분의 스타일이 일단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제임스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소화기를 던졌을 때 이미 소화기에 당연히 유리가 깨져야 되는데 네. 그 템포를 한번 죽인 거죠.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예상하는 범위의 리듬을 뺏어보자 좀. 네. 그래서 그때 깨지지 않고 황 반장님을 보여줬다가 다시 딱 정면에서 팍. 그러니까 좀 충격요법이겠죠. 황 반장님은 말 그대로 이제 이분이 뛰어내릴 때 좀 고단한 느낌들. 그래서 딱 뛸 때는 진짜 이 추락하는 느낌에 대한 체험의 느낌들을 좀 더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익숙한 리듬을 좀 부셔보자. 그것으로써 좀 기시감을 많이 좀 사라지게 해보자라는 어떤 의도적인 설정이었다.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우성 선배님 같은 경우는 진짜 액션 마스터잖아요. 이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의 극한을 좀 관객분들한테 보여주면 되게 오랜만에 쾌감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보는 면에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약간 아쉬운 점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정우성 씨 부분인데 이 영화에서의 그 배우들의 멋있는 것이 보이는 것은 스타로서의 멋있음이지 그 캐릭터로서의 어떤 그런 굉장히 생생함으로써 멋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굉장히 파워 있고 카리스마 있는 악당. 그래서 이 악역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작품이 애초에 그냥 마련한 하나의 환경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오면서 와 그 악당 진짜 뭐 살 떨린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와 정우성 멋있다라고 얘기하고 야 한효주 예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실에 붕 떠 있는 캐릭터라고 돼 있어 버려가지고 어떻게든 뭐 디테일을 더하던 깊이를 더하던 그래서 캐릭터를 끌어낸다기보다 이 두 사람의 그냥 정우성 아니면 한효주로 보여줄 수 있는 극한의 모든 걸 다 보여주고 그들이 갖고 있는 캐릭터의 그냥 극한을 뽑아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재미를 위한 장르적인 과장은 저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화에서 한효주 씨가 기억력이 엄청나게 비상하잖아요. 거기까진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처음에 설정이니까. 근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세 중요 캐릭터는 셋 다 기억력이 너무너무 천재적인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이 세 사람이 모두 다 이렇게 그 순간에 오래전에 본 지나갔던 사람 하나까지 다 기억한다는 게 좀 이건 아무리 그래도 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변명처럼 시나리오에 이제 네. 박아놓은 게 오프닝 때 이제 테스트 하윤주랑 황 반장님이 얘기를 할 때 나는 모든 걸 다 보고 빠짐없이 기억하는 사람을 원해.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니까 네. 그걸로 좀 상세가 되지 한효주 씨는 않을까요? 뭐 충분히 예,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반장님 자체도 이제 그런 거를 연습을 해왔고 뭐 그런 네. 거죠. 자, 이 영화를 이제 공동 감독으로 만드셨는데 지금 뭐 관객들의 평이라든지 또 평단의 평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공동 감독의 그 시스템으로서 맞죠.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지. 첫 작품을 하고 헤어지는 게 이렇게 전례가 돼 있어가지고요. 아, 그러네. 근데 이제 공동 작업은 네. 잘 되면 오래 가겠어요. 네, 정산되기 전까지는 사이가 좋으세요. 그 다음이 문제죠. 노래할 수 있도록. 자, 그렇다면 이 영화 감시자들의 별점과 한 줄 정리 과연 어떨지 만나보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3개의 반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승리. 그렇게 간단해요. 네. 뭔가 자꾸 굵게. 선택과 집중의 강렬한 승리. 네. 캐릭터에 관한 한두 가지 아쉬움. 그러나 굉장히 잘 만든 스릴. 이 정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PC와 모바일로 영화 보는 파일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